공시법 수업인 거 아시죠? 자, 여러분 무효와 취소인가요? 맞아요? 아, 표현대로 안 했어요? 저는 표현대로요 8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6. 자, 86 표현대리 한번 보시면요. 표현대리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같은 무권대리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표현대리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126조에서 주로 나와요. 문제가요. 그래서 지금 표현대리 한번 보면 뭐 제도 취지 유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187페이지 보면 본인 책임의 근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나요? 그래서 권리 외관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외관이라는 것은 뭐죠? 겉으로 보기에 이런 뜻이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요건 쭉 돼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 있죠.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이것을 이제 광의 무권대리라고 하는데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무권대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 표현대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은 없는데 뭐는 한다? 현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도요, 뭐가 없다? 대리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해요? 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호한다고 해서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 말이 하나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권대리죠. 대리권이 없죠.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죠. 무권대리죠. 그런데 항상 뭐가 나오냐면 뒤에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뭐로 본다? 그것을 표현대리로 보는 거예요. 결론은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차이가 이제 뭐냐? 유권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유권대리는 뭐죠? 유권대리는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요.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었다 깨나도 있잖아요. 아무리 무권대리를 추인한다 할지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무권대리인 것이 유권대리가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 유권대리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제 무권대리를 추인하잖아요.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표현대리도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유권대리도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무슨 말이죠?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뭐가 되지 않는다? 유권대리가 되진 않는다.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우리가 표현대리를 보려면 먼저 125조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 수역. 표시의 표현대리예요. 항상 있잖아요. 이 표현대리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이것은 무권대리다. 이렇게. 이걸 항상 알아야 돼. 무권대리다. 그러니까 표현대리 무권대리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대리권 수요라고 돼 있죠? 이건 대리권 수요를 표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말을 이해를 해야죠. 항상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 다음에요, 대리권 수여를 뭐란다?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를 뭐란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뭐다? 불요식 행위예요. 그 다음에
비출현행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요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대리권 수여는 비출현행이다, 그 다음에 분료식이다,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런데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죠. 표시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알린다는 거예요. 알려준다. 그것은 통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래가지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게 시험에 잘 나왔어요. 알겠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대리권 수여가 의사표시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까지만 얘기하는지 표시까지 얘기하는지 꼭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대리권 수여는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죠. 그래서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요 법정 대리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대리권 수여니까.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뭐라고 했죠? 방금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랬죠? 갑이글한테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기에 이 사람이 대리인 것처럼 보여요. 원래 대리인이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표현, 겉으로, 겉표자죠. 겉으로 나타나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걸 표현이라고 해요. 우리가 또 대부분 또 무슨 말을 쓰냐? 표견대리다 이러면 표견. 표견은 뭐죠? 볼기한자죠? 겉으로 보기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뉘앙스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 표견이죠. 즉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어요. 실제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 형한테 통지한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통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려주는 것은 명시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명시적으로 알리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럼 이거 어떤 것이냐?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마치 갑의 대리인인 양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떠돌면 안 되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본인이 알았으면 그걸 제재해야죠. 하지 말라고 제재해야죠. 그런데 그냥 놔둔 거예요. 묵인한 거예요. 방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아니 얘가 갑의 대리를 하고 다니고 이 갑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고 을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요 여기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마치 자기가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죠? 잘못했잖아요. 대리권 안 줬으면 안 줬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걸 묵인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먼저 여기서요 본인이죠. 본인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이 있고요. 두 번째요.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돼요. 현명 이렇게 상대방의 신뢰 보호, 그 다음에 본인의 기책 사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본인의 잘못이 있고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이 본인의 기책 사유니까 본인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표현 대리는 똑같이 무권 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요. 본인이 잘못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 그럼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 그러면 본인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표현 대리에서 왜? 본인이 잘못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보호한다고? 상대방을 보호하죠. 상대방을 보호하니까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그것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 정당한 이유. 그 무슨 말이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나는 알 바 아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데 을이 마치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뭐란다? 상대방은요,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또 그 대리인이
갑의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이 정당한 이유는 이 병이 을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한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한다? 선이 무과실 이렇게. 이것은 이 선이 무과실을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언제 객관적이요? 대리행위 대리행위를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대리행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 현명은 뭐라고 나오냐면 현명이란 말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그것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른 말로 현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의 표시.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현명이라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오냐?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맨 끝으로 가. 맨 끝.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명이란 말을 뭐라고 하면 현명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을은 갑을 위해서 한다. 갑을 위해서. 갑하고 을은 대리관계죠. 대리관계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 대리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계약을 할 때. 그래서 대리행위를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요, 우리는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명,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대리에서는, 표현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본인의 잘못, 상대방의 신뢰보호, 현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머릿속에 생각한다. 현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가지고 이런 경우가 표현대리요.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현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수여했어. 집 좀 팔아달라고. 그럴 때 내가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한 거예요. 대리, 자기 앞으로. 그러면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뭐죠? 등기부에 이름이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죠. 을로. 대리인 앞으로 돼 있죠? 그럼 대리인 상대방한테 계약을 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그러겠어요? 나는 을인데요. 그러겠어요? 나는 을이다. 그 말은 현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얘기한다? 그것은 현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명을 못한다는 것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표현대리라는 것은 많이 있는데 먼저 설명을 다 하고, 자, 126조요. 126조는 권한을 넘음이에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잘 봐봐요.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잖아요.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무조건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란 것보다 권한은 대리 권한이에요. 이 대리 권한을 뭐란다?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요. 126조는. 그래서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슨 대리를 한다?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슨 대리를 한다? 무권 대리를 한다 이 말이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요, 이 기본을 뭐한 거? 넘는 것 이것이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월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월권이다. 그래서 월권 대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야 되죠. 권한을 넘는지 안 넘는지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요즘 공부 어때요? 지금 물어보면 뭐 다 모른다 하죠. 근데 한 6월달이나 7월달에 보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실력이 많이 늘었다 하죠. 왜요? 4월달에 모의고사 보고 5월달에 모의고사 올 때는 계속 꽈락이었는데요. 이번에는요 55점만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려면 예전하고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권한을 넘었다.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알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바로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월권이라고 하는데, 월권이 되려면 기본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이렇게 했죠.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병이 은행 가가지고 정말로 1억을 빌렸어. 그럼 1억이 똑같죠? 이건 우리 무슨 대리를 한다? 6번 대리죠. 6번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본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1억을 빌려오라고 했더니 얼마 빌렸다? 3억을 빌렸다. 3억은 얼마를 뛰어넘었다? 1억이 뭐죠? 기본이죠. 기본이고 얼마를 뛰어넘었다? 2억을 뛰어넘었죠. 이것을 뭐란다?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1억 원은 누가 책임진다?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여기요, 이 1억을 뭐란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뛰어넘었어? 2억을 뛰어넘었죠. 2억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무권이다.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이 권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넘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따지면 당연히 유권대리라고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권대리가 됐죠? 무권대리는 뭐예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진다? 추인하면? 그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하면은. 자,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인데 방금 내가 얘기했죠.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의 차이점 딱 한마디다. 뭐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다.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는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 이게 무권 대리인데,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3억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믿었는지 하는 것을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 없이 결론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 이렇게 나와. 여기 대리권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됐죠. 그럼 이렇게 1억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1억인데 지금 얼마를 뛰어넘었죠? 2억을 뛰어넘었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상대방이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상대방이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이런 말. 그러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았죠? 그것을 잘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뭐 자세하게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항상 시험에서는 한두 줄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꼭 나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말을 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100% 책임진다.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써. 왜 그러느냐? 여기 1억 빌려오라 했는데 3억 빌렸죠.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되죠. 그러면 기본 1억 원은 당연히 책임을 지죠. 그런데 2억 원이 표현 대리죠. 표현 대리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100%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권한을 넘는데 봐봐. 우리가 그러면 권한을 넘으니까 넘는 것이 무권대리니까 얼마를 넘었느냐가 시험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험에 안 나와. 왜요? 얼마를 넘었느냐를 알려면 그냥 그건 언제나 숫자로 나타내야 돼. 숫자로.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여기가 지금 기본이 1억이에요. 1억이고요. 하나는 1번은요, 1번은 2억을 빌렸어. 2번은요, 3억을 빌렸어. 3억을. 3번은요, 5억을 빌렸어. 5억을. 여기서 기준이 1억인데. 여기서요, 권한을 넘는 거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눈 없어요? 눈 없어? 저기, 이 기준이 1억이죠? 1억을 넘는 거 몇 번이에요? 1, 2, 3번 다잖아요. 모르겠어요? 눈 없어요? 자, 눈 있죠? 1, 2, 3번 다잖아요. 문제는 가장 많이 넘은 거 몇 번이에요? 3번. 가장 적게 넘은 거. 중간은? 그럼 여러분요, 안 가르쳐도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권한을 누가 제일 많이 넘으냐, 누가 제일 적게 넘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뭐만 나온다? 그래서 126조에서는 말은 권한을 넘은인데 실제는 권한만 나오는 거예요. 권한만. 기본을 알아야 여기 봐봐. 4번에요. 9천이다. 9천이다. 그럼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죠.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넘었냐 넘지 않았느냐, 얼마나 많이 넘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 없죠. 왜? 그것은 숫자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넘었냐 적게 넘었냐 이건 중요하잖아. 단지 넘었냐 넘지 않았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냐 없냐 이것만 나오는 거. 왜? 기준을 알면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26조는 권한을 넘은이잖아요. 그러면 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시험에 나온다? 기준을 아느냐 없느냐,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기본 대리권을 찾잖아요. 기본 대리권. 그러면 뭐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 월권 대리다 이 말이죠. 월권 대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다 이 말이에요.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그런데 만약에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럼 뭐가 안 된다? 표현 대리 성립 판단한다. 저 왜 판단을 못 하니까.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이것이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라고 돼 있죠. 자, 기본에서는 뭐냐? 먼저 위임이다. 또는요 위임장을 줬다. 또는요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말이 나와.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건 대리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D를 읽지 마.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 인감만 주자. 인감만 주면 기본 대리권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 안 되는 거예요. 인감 증명서만 줬다. 인감 증명서만 줬다.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위임하고 위임장 이렇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요? 여기 인감이죠. 여기 인감만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감을 주면서 특정한 행위, 예를 들어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 하면서 인감을 줬다. 동업 계약을 하라 하면서 인감을 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인감을 주면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럼 표현 대리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면요. 세 번째요. 우리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소요 서류라고 하죠. 그럼 뭐가 있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 권리증 이런 거 주잖아요. 이런 부동산 처분에 관한 처분 서류를 줬다? 그러면 집 팔아달라 이 말이잖아요. 처분 서류 주면서 대리권을 줬어. 그럼 집 팔아달라는 말이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등기는 국가기관한테 하니까 공법이죠. 등기 좀 하고라 했더니 인간이 가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법이 있고 뭐가 있다? 사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 사법 이렇게. 그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봐봐요.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은 뭐죠? 사법이잖아요. 기본하고 어때요? 표현들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것은 뭐죠? 하나를 공과한 사법이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의 반대가 뭐죠? 이종이죠. 유사가 뭐죠? 별개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여기서 뭐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뭐란다?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정 대리권, 이걸 법정 대리라고 하는데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26조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찾으면 끝인 거예요. 그럼 맨 뒤에는 무조건 뭐다?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9조. 129조는 잘 봐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잖아요. 그럼 표현 대리는 무조건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잖아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잖아요. 그럼 여기가 대리권 소멸 후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대리권이 있다가 그럼 소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다. 그러니까 소멸하고 난 다음이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 들어있다?
표현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다. 갑이요, 17살짜리인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엄마다. 그러면요, 얘가요, 17살 때 엄마가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죠. 근데요, 얘가요, 19살이 됐어. 그러면 대리권이 뭐 한다? 소멸하죠. 소멸하죠? 그러고 나서 얘가 20살이 됐다? 그때요, 엄마가요, 상대방한테 내가 갑의 대리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만 되는 건 뭐다? 125조.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건 126조, 129조는 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보면요, 129조에서는 뭐가 다? 과거에 대리권이 없었어. 과거에. 그러면 129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아니, 내가 어려운 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리권 소멸 후니까 옛날에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리권이 없었어. 대리권이 없었는데 소멸했단 말이 돼, 안 돼?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너 죽었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대리권이 소멸하려면 그 전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알겠죠? 자, 그래서요, 그것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자, 대리권이 소멸했어. 소멸했는데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대리권이 소멸했어. 있다가 소멸했어.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했어. 그런데 직접 자기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제3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해. 두 가지가 있죠. 소멸 후에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둘 다 뭐죠? 129조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129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원래 129조는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과거에요,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 을이 병한테 가서 정말로 1억을 빌린 거예요. 그럼 1억을 빌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대리권 없어졌죠? 그런데 다시요, 혼자 을이 병한테 가서 갑이 또 1억 빌려오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권이 어때요? 같아, 틀려요? 같죠? 같죠? 이것을 129조라고 그래요. 1억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런데 만약에요,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이번에는 3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보다 어떻게 돼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3억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1억. 플러스 얼마가 들어왔어? 2억. 1억을 뭐라고 한다? 129조라고 하고. 이 2억은 뭐다? 권한을 넘었죠. 권한을 넘었는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몇 조가 돼? 126조가 돼. 그래서 129조 표현대리가 126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129조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와 소멸되고 난 후에 대리권의 범위가 뭐라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때 129조. 그 범위를 벗어난다? 그럼 몇 조다? 126조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125조 표현들도 권한을 넘으면 126조, 129조도 권한을 넘으면 12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9조에서는 뭐라고 한다? 대리권 소멸 후 직접 계약하든지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하든지.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결론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결론은요. 자, 이제 125조가 뭐죠? 대리권 수요 표시. 126조는 권한을 넘는.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딱 암기해야 돼. 알겠죠?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죠. 자, 공통적인 뭐죠? 이제 차이점 봐봐. 125조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125조는 대리권이 있냐고 없냐고. 그럼요, 강의를 듣기는 듣는 거죠? 그럼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126조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126조는 대리권이 있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죠.
자, 129조는요,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는데 지금은 있어, 없어? 이거라니까요. 125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어.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뭐, 그걸 무슨 대리권이라고 그래? 기본 대리권. 그 기본을 따진다, 넘는 걸 따진다, 넘는 거. 넘는 것을 따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9조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죠?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병은. 그럼 여기서 이 병은 뭐죠? 병은 뭐가 된다?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여기서 이 병은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여기서 병은요, 129조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해요.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아,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다? 선의 무과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을은 무슨 대리만 된다? 125조는 임의 대리만 되는 거예요. 임의 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복대리도 임의 대리죠.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 기억나죠? 친권자 기억나죠? 그래서 임의 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임의 대리하고 복대리하고요,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됐죠 지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갑이 있죠. 갑 있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잖아요.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본인이. 여기도요, 본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이렇게. 그런데 126조에서는 병 스스로가 나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나도 이건 모르죠. 근데요,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원래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는 원래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는 원래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럼 현재 본인이 불리하죠? 그럼 본인이 불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상대방 너는 선의가 아니고 뭐다? 악이다. 이걸 증명하면 되죠. 악이라고 증명하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표현대에서는 본인이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때 선의는 무권대리인지 몰랐다 이 말이거든요. 너 무권대리인지 알지 않았냐 이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126조에서는 판례가 뭐냐? 상대방 스스로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왜 그러냐? 학자들이 물어봐. 야, 왜 그러냐? 다 그냥 본인이 하면 되지. 그럴 때 뭐라 하냐? 이 126조는 우리가 이제 법정으로 보면 법문이 있고 단서 규정이 있단 말이죠. 법문이 있고 단서가 있죠. 법문은 원칙이고 단서는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126조는 정당한 이유가 법문에 있는 것이고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 무과실이 어디에 나와 있다? 단서 규정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뭐냐? 그러면 법문과 단서를 별개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26조는 그것은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고 125조와 129조는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누가죠? 본인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126조는 누가 지는 것이다? 상대방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자, 1번이요. 1번, 우리가 권리 외관이 존재해야 된다. 2번,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 그 다음에 4번이 뭐죠?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현명이죠? 이 네 가지가 공통적인 성립 요건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3번과 4번이죠. 3번은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4번은 뭐다? 현명이죠. 현명. 자, 그럼 봐봐요. 재밌는 말이죠. 민법 126조 표현들의 4번 봐봐. 대리인이 그 다음에 줄고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줄고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명시오경, 묵시오경으로 그 다음에 줄고 표시를 해야 돼. 이러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명이라고 했잖아요. 현명. 우리가 현명은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해. 이런 봐봐. 다 좋아. 여러분 지금 현재 공부하면서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학문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계속 이해만 하면 돼. 잘 이해하면 돼. 학문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첫 번째 이해가 중요해. 그건 앞바퀴라고 해서 분명히 뒷바퀴가 뭐예요? 암기가 같이 가야 돼. 알겠죠? 앞에 이해만 하고 있으면 여기가 타이어 펑크 난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오래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단기간에 쇼부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좀 죄송한데 여러분은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 뭘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 보면 이해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 그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 아니에요. 알죠? 좋은 말이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해를 했죠? 그러면 그때그때 뭘 해야 돼? 되도록이면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자꾸 이해하라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냥 앉아있으면 이해인 줄 알아. 앉아있으면 그걸 돌부처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앞바퀴가 뭐라고? 이해. 뒷바퀴가 뭐라고? 암기. 이게 동시에 굴러가야 돼. 왜? 단기간 안에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현명은 세 가지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그럼 이해되셨죠? 이 세 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뭐냐면, 현명,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현명이죠? 현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그 밑에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 서류를 위용하거나 위조하여, 그 다음에 줄고, 자신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의 양도 거기를 주고, 자신 명의로 등기한 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린비나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현명 X라는 거죠. 현명할 수 없다. 현명 X 이 말이죠. 이 말이 현명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표현 대리가요. 표현 대리가 무효가 아니어야 돼. 그럼 이것은 여기 봐봐. 여기요. 이걸 보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법률행위 알죠? 법률행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계약하죠? 계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 속에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히 있죠? 이 특별 속에 뭐가 들어있다? 대리권이 들어요, 대리가. 유권 대리,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고, 특별해. 그럼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요, 하나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여기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적은 강행규정, 목적이 적법성.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럼 이 강행법규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 뭐가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라고. 법률행위 전체가. 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효력 요건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무효가 되죠? 그럼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 표현 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증권거래법. 알겠죠? 구증권거래법에 있어서 무효라고 했거든요. 무효. 그럼 무효니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대표자, 교회 목사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인들의 총회를 받아야 돼요.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 교인들의 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죠. 그럼 그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표현대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이 통정의 표시했죠?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둘이 통정의 표시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무효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여기 나오거든. 특별했다고 허가가 나오거든. 알겠죠? 만약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버리죠. 유효, 무효. 표현대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시면 5번.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 바로 조그맣게 되어 있죠? 종중의 대표자. 세 번째 줄, 학교법인의 대표자. 그 다음에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다 무효라고 그랬죠? 그 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죠?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가 되지 않는 거 한꺼번에 내가 다 써놨어요. 여기저기 다 있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그 다음에 뭐냐면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교회의 대표자,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처분했다? 그러면 무효이다? 무효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원래는 판례 하나하나를 다 써야 돼요. 그럼 두 줄, 세 줄 하면 한 장이 다 돼. 그러니까 하나만 딱 알고 전체를 알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한다? 표현대리는 오직요,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해요. 표현대리는 오직 상대방만 주장을 해.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 문제가 된다. 두 번째 줄, 본인이 표현대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본인이 절대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7번. 여러분,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유권대리는 뭐예요? 대리권이 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그러니까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 줄 가운데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딱하기. 그 말만 딱 알면 돼. 이게 아주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알겠죠? 너무 간단한 말이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25조, 126조, 129조에 다 적용되는 것, 이 말이죠. 자, 보시면 1번. 누구 책임이다? 본인의 책임이다. 본인의 책임.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재밌는 말이죠. 그 다음에 줄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거기 본인에게 책임 귀속,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는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한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복대리 적용이죠? 복대리도 적용이 되고요. 임의대리니까요. 재밌는 말이죠. 3번. 그 다음 장. 이건 뭐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왔죠?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본인은 표현대리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말할 수 없다. 경감할 수 없다. 알겠죠? 제가 거기다가 이제 과실상계를 박스에. 과실상계라는 것은 첫 번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딱 두 가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적용이 돼.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에서만 적용이 돼.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돼. 과실이라는 것은 뭐죠? 잘못이 있는 것을 퉁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만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 어디서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표현대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 원상회복 의무에서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원상회복 의무에서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원상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의 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건 지연이자가 아니다. 부당이득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요, 과실상계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번째요, 우리가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원래 무과실 책임이에요. 담보책임은요. 판례가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담보책임에서는 매수인의 잘못을 뭐한다? 참작한다.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판례가. 원래 담보책임은 무과실이니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수인이 잘못으로 손해가 더 커졌잖아요. 그럼 그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요, 우리는 과실상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자요, 그럼 적용법이 나왔죠? 저 적용법에 보면 125조는 입증책임 봐봐. 입증책임. 판례는요, 판례는 126조에서만 누가 책임진다? 상대방. 거기만 동그라미. 박스 안에. 상대방. 이렇게. 적용법은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 복대리 다 되고, 여기는 봐봐. 125조에 딱 한마디만 써. 뭐라고 쓴다? 법정대리 X라고 써. 125조에다가 박스에. 법정대리 X. 한마디만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되니까요. 그 다음에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자요, 제3자. 그렇게 돼 있어요. 제3자. 상대방이죠. 제3자에 대하여 항상 이런 봐봐요. 우리가 표현들에서 제3자란 말이 나올 거예요. 표현들에서 제3자는 언제나 상대방을 얘기해요. 언제나 상대방. 알겠죠? 표현들에서 제3자는. 즉,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 적어봐. 표현 대리인이에요. 표현 대리인.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 동그라미, 표시한 자, 표시한 자, 한자 동그라미, 그것을 본인이라고 얘기해요. 알죠? 본인은 그 대리권을 범인으로 생각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럼요, 본인은 동그라미 책임이 있다. 알겠죠? 한자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으면 봐봐. 여기 그러나가 뭐야? 단서기 중요해. 그러나. 그것을 단서라고 그래. 아까 내가 말했죠? 선의 무과실이 125조고 129조는 어디에 나와 있다? 단서에. 126조는 어디에 나와 있다? 본문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보시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줄고 악이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고 본인 책임 X.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본인 책임 X 이렇게. 자, 이제 의의를 한번 보셔요. 의의요. 의의를 보시면 우리가 125조라고 되어 있나요? 자, 줄고 두 번째 줄.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거기까지만. 다른데 죽으면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25조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기본 대리권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죠. 자, 2번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리권 수여를 해야 되겠죠. 대리권 수여. 알겠죠? 그래서 수여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세 번째 줄 끝에 표시는 그래, 표시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끝에 표시는 맨 끝에 관념의 통지 이렇게. 그럼 관념의 통지를 뭘 한다? 그것은 준법령이죠. 자, 수권 표시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끝에 니은에 줄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방임 거기까지.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페이지 지금 88페이지 보고 있죠. 성립 요건의 니은 수권 표시의 방법에 두 번째 줄 끝에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방임했어요. 자, 거기까지 딱 끊고 바로 옆에 또 줄고 사실상 용태 딱 줄고. 그러면 여기까지 말을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봐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줬거든요. 근데 을이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치 내 대리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았죠.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냥 놔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을이 갑의 누구인 것처럼 보여요?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걸 외양이라고 그래요. 겉모습이죠. 외양이 겉모습, 겉으로 보기에 이 말이죠.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대리권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에는 쟤한테 대리권 줬나 봐. 우리 뒤에서 수근수근 되잖아요. 아, 쟤한테 줬나 봐.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원장님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 봐. 이러면 수근수근 하잖아요. 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수근수근 한단 말이죠. 저 사람한테만 줬나 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줬어 안 줬어? 안 줬네. 그러니까 무권이죠. 안 줬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그걸 뭐란다? 사실상의 용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걸 얘기하냐? 방금 내가 앞에 길게 줄거란 거 있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요. 다른 시험에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인가 세무사 시험에서는 사실상의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앞에를 다 잘라버리고 뒤에만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요, 대부분 보도 부동산에 관한 서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서류 줄거봐. 뭐죠? 등기 필증, 인간증명서 다 줬다 이 말이죠. 집 팔아달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재밌는 말이죠. 사회통념상 그 다음에 줄거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특히 영업하는 경우요. 보면 우리가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커버하는 것이 힘드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죠. 야, 너 명함 하나 파줄 테니까 너 이거 해주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수수료 어떻게 받으면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신나가지고요. 여기저기 일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잖아요. 알죠? 그걸 얘기하죠.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대리권이 있다고 추단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따라서 봐봐. 따라서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줄거요. 그 다음에 보면 자신의 판매점,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입회계약 체결하는 것을 승낙 묵인 여기까지요. 알았죠? 이게 같은 판례 번호 안 봐. 판례 번호 97-5376이죠. 둘 다 똑같아. 앞에 있는 거다고. 명칭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겠다는 것하고 판례가 똑같아. 그런데 워낙 125조 표현들에서는 워낙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가 없다 보니까 똑같은 판례를 두 개 나누어서 각각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결론은 뭐다? 원래 결론은 여기요,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 이렇게. 알겠죠? 이게 원래 결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늘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것은 어디 뭐냐?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 또한 찾았어요? 그 다음 보면 타인 간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액상의 필요로 자기의 줄과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경우 거기만. 납세 번호증 이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납세 번호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은 다 사업자 등록 번호에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법인 같은 데는 납세 번호증에서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납세 번호증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세금과 관련된 거죠. 자세히 생각해봐. 세금은 뭐다? 국가기관과 관계죠. 공법상 행위죠. 표현되는 무슨 행위다? 개인과 개인 사법상의 행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법상 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자신의 납세 번호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뭐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요. 3번은 가운데 상대방은 줄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입증 책임은 본인, 여기까지만. 입증 책임은 본인, 이렇게. 자, 125조 적용 범위는요. 자, 1번의 두 번째죠. 1번의 먼저, 임의 대리.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므로 맨 끝에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어디를 보냐면, 2번에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끝에, 대리인에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적용돼. 125조. 아까 말했죠? 여기 봐봐. 지웠나? 여기. 대리권이 125조. 앞편 125원 지웠네. 대리권이 아까 없는 거라고 그랬죠?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적용돼. 만약에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지면 뭐라고 한다? 129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125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은요. 권한을 넘은이죠. 자, 대리인이 그랬죠. 봐봐. 대리인이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리인이 그랬잖아요. 그 권한이 뭐죠? 권한 동그라미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 기본 대리권. 그 다음에 왜 동그라미 왜가 뭐죠? 넘은 이 말이에요. 넘은 기본 대리권을 넘은 이런 뜻이잖아요. 넘은 법률행위한 경우에 제3자 누구죠?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줄거 정당한 이유. 꼭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써. 거기다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퀄 아니야. 옆줄 긋고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있을 때 본인은 동그라미 본인은 맨 끝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인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 알겠죠? 기억의 첫 번째 줄 끝에 대리행위 당시에 기본 그 대리권은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줄 봐봐. 전혀 아무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전혀 아무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아시겠죠? 맨 끝에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 대리권이 없는 자는 몇 조는 성립할 수 있어? 125조는 성립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 대리권이 없었던 사람은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 거기까지 줄고,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 거기까지 뭐라 한다? 그럼 봐봐. 이제 가로 묶어. 이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거기를 가로 묶어. 맨 앞에. 그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누구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죠? 그걸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선임할 수 있다? 언제 선임해요? 그것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선임을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인권이 없는 사람한테 선임된 복대리 가로 묶어봐. 선임된 복대리, 그러니까 무권대리예요. 알겠죠? 그럼 무권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표현대리가 들어있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 속기자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봐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봐봐. 그냥 따져가면 돼. 따져가면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에 속한다?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차이점은 무슨 말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해서 대리인이 대리권 외의 행위를 한 경우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뭐예요? 언제나 성립한다가 아니고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지금 그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디귿. 기본 대리권이 그 다음에 주고 등기 신청행위 공법상 행위. 그 다음에요 맨 끝에 그 권한을 유효하여 그 다음에 주고 대물변제 사법상 행위. 그 다음에 구절의 끝에 적용된다. 중요한 말은 뭐다? 그 세 번째 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줄 긋고 별 하나 하고. 알겠죠? 별 하나 하고.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요 단순히 인장을 보관. 리을 단순히 인장을 보관해. 바로 밑에 대리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알겠죠? 원칙적으로 인장만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장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시키면 대리권 수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다? 영업허가 신청을 부탁하면서 인장을 줘보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회사 업무 처리상 필요로 개인의 인장을 줘보. 그러니까 맨 끝에 기본 대리권이 있다. 이런 기본 대리권이 있단 말은 뭐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왜? 아까 말했죠. 126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126조는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월권 대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자, 미음. 대리하면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 동그라미. 그러면 사자 거기다 써.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봐봐. 사자는 두 가지죠. 편지 갖다 준 사자가 있고 전달기관이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표시기관이죠. 봐봐. 여기 갑이요. 둘이 다 친구야. 우리 셋이가 친구예요. 근데 갑이 뭐라 하냐?
야, 너 병원한테 가서 혹시 내 집 1억 원에 살 생각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좀 올래?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가서 한번 물어볼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가서 그냥 물어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만 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것을 그럼 물어만 보고 오면 사자예요. 심부름권.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물지 않고 가가지고 얘기하죠. 너 혹시 뭐 집 같은 거 뭐 산다고 그렇게 말 들었는데 그러니까 마땅한 집 있으면 하나 살려고. 야, 갑의 집 내가 팔아줄게. 걔가 나한테 그걸 다 맡겼으니까 내가 나한테 팔아줄 테니까 한 1억에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저쪽에서 그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까 1억에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는 원래 가서 물어보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요, 내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자는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을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다른 말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다? 표현대리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자, 여러분요, 믿음의 두 번째 줄 봐봐. 믿었고 믿음에 있어서 뭐가 있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그러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알겠죠? 딱 거기만. 그 다음에 비읍 봐봐. 비읍.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출권. 투자 상담 뭐란다? 두 번째 줄 사실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뭘 배웠냐? 민법 안 보죠? 대리권 첫 시간에.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주가 발명 적용되지 않는다 했단 말이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시옷을 아까 했었는데 아까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런데 권한을 넘죠. 넘으면 몇 조가 성립할 수 있다? 126조. 그걸 얘기해. 그건 놔두고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2번. 반드시 기본 대리권을 뭘 해야 돼? 넘어야 되죠.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재밌는 말 봐봐. 좀 그냥 재밌게. 여러분요,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그놈이 자기 집에 내 집을 팔아먹은 거예요. 내가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도장을 맡겼거든요. 그건 내 집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도장을 주는 것은 아까 기본 대리권이죠? 그러니까 집을 팔아먹었죠? 표현드린 거예요. 어때요? 종류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따질 필요가 없다. 뭐만 따지면 된다? 기본이 있냐 없냐 따지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대리.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제3자. 그럼 제3자는 항상 누구만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만. 첫 번째 끝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 이렇게. 4번. 여러분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나요? 정당한 이유는 두 번째 줄 가운데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대리행위 당시 기준. 어떻게 판단한다?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으로 판단. 거기다 써. 객관적으로 판단. 먼저 결론을 봐. 결론의 맨 끝에 아까 내가 말했죠? 125조하고 129조는 누가 증명을 한다? 누가 증명해? 본인이 증명한다고 그랬죠? 126조는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그래서 맨 끝에 누가 입증한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 이렇게. 입증 책임은 누가 있다? 상대방 이렇게. 자, 5번 봐. 현명. 사수를 써서 무엇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했어? 뭘 표시하지 않았어? 대리행위의 표시. 거기만 줄고. 대리행위의 표시. 여러분 대리행위의 표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현명이라고. 현명.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를 뭐라 한다고? 현명이라고 한다고. 현명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지만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한번 봐봐. 여기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 번째 줄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못된 여자 나왔어. 지금 봐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자기 남편이요. 갑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을이에요. 부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자기 정부 있죠. 정부. 자기 남친이 있잖아요. 자기 남친을요. 자기 남편인 것처럼 가장시켜가지고. 알겠죠? 어떻게 또 비싼 남자를 만났나 봐요. 얼굴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자기 남편 이름으로 되는 것을 자기 남자친구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자기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걸 속여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표현대로가 성립하려면 누구의 잘못이 있어야 돼?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 다시 표현대 3대 성립 요건. 첫 번째, 본인의 귀책 사유. 상대방의 신뢰를 보여.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 돼. 다시 본인의 잘못. 상대방의 신뢰를 보여.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아니요, 현명을 해야 돼. 현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가 지금 첫 번째 끝났어? 본인의 잘못이란 것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본인은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옆집 총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남편인데 해가지고 돈 빌렸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다 지금 저 읽어.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아주 못했죠. 그렇죠?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했다. 남편에 대한 민법 126조 중에 뭐를 부정한다? 표현 대리 부정 줄거. 자, 맨 밑에 줄거 왼쪽에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줄거었어요? 자, 거기다 뭐라 쓴다? 본인의 귀책 사유 X 이렇게. 본인의 뭐가 없다? 귀책 사유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본인의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표현대로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자요, 91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나 찾았어요?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의 그 다음에 줄고 임대 등의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거기만 줄고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위임 동그라미 그럼 위임을 뭐라고 그래? 위임을 뭐라고 그래? 기본 대리권. 여기 있잖아, 봐봐. 위임장 나오면 그건 기본 대리권이라고. 위임장을 줬다는 것은 대부분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 대리권. 그 다음에 뒤에 있지 마. 무조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런데 봐봐. 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한국에 남아있는 자기 형한테 자기 아파트 좀 관리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형이요, 자기 동생 아파트를 관리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 가면서 월세를 준 거예요. 왜?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그럼 거기다가요, 자기 이름 딱 쓰고 월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보증금 빼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란다? 그럼 차라리 우리 집 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럴까요? 살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집을 산 거예요. 알겠죠? 동생이 또 와서 보니까 집 날라간 거예요.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파라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단 말이죠. 팔려면 하겠다. 먼저 임대 등의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죠. 무슨 대리권?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인데 상대방은 이 사람 집인 줄 알고 계약했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살아가니까 샀잖아요. 상대방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현대로가 성립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그것을 어떻게 찾는다? 위임장을 줬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인감도장을 주면서 뭐라 하라고 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찾으면 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맨 끝은 다 무조건 뭐다? 표현 대리가 성립해. 아시겠죠? 표현 대리에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리 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 행위의 표시 없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이게 뭐다? 현명하지 않고 이 말을 찾는 게 힘들어. 알겠죠? 그 외에는 뭐를 찾는다? 기본 대리권을 찾는다. 알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죠. 자, 126조는요, 법정 대리도 적용 거기만. 그 다음에 2번, 일상가사 대리권도 적용이 돼. 일상가사. 그런데요, 똑같은 말인데, 일상가사에서 항상 판례가 이런 말을 써. 똑같은 말인데. 알겠죠? 뭐라고 쓰냐면, 자, 126조 표현대가 되려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대한 대리 권한을 주었다고, 줄거봐.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 그렇게. 이번에 두 번째 끝에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 이퀄 정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기 일상가사 대리권에서는 꼭 이렇게 사용해. 판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사용하는데 봐봐. 지금 이 말이 되게 복잡한데 왜 내가 정당한 이유라고 했냐. 아까 우리 정당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으로?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거기 보면
대리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 객관적 사정이죠. 이건 뭐죠?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정당한 이유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항상 일상가사 대리권에서 꼭 이렇게 써.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른 책들을 보면 이 말이요, 우리가 126조하고 정당한 이유하고 약간 변형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모르니까 그냥 이 말을 그냥 없어버린 책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희한하게 여기에서는 꼭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봐봐요. 이런 경우는 정당하죠. 여기 뭐죠? 남편이 정신병원에 1년 뭐 2개월인가 입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전업주부였는데. 그러니까 남편은요, 정신적인 절차에서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리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남편 병원비 돼가지고 1년 1개월인가 만에 남편을 퇴원시켰고 자식을 또 대학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남편이 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날아간 거예요. 알겠죠? 정신 차리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나의 와이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판례가 안 된다. 왜?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럼 이 가족들한테 죽어라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누구나가 이것은 저러면 저 집 그 와이프가 저걸 팔아가지고 병원비도 되고 자식도 키우고 하는데 충분히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비록 내가 그 사람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일상가사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는 부부 사이에서 이해됐죠? 그래서 표현대로가 성립된다. 그런데 항상 뭐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객관적 사정이라는 것은 뭐다?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또 나왔죠? 그러나 단서죠? 상대방에게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봐봐. 성립요건 1번에 두 번째 줬죠. 두 번째 쪽 가운데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다. 129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요.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아까 얘기했죠. 1억, 옛날에 1억이고 이번에도 1억이야. 129조. 옛날에는 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이야. 그럼 몇 조가 성립할 수 있다?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자, 그걸 보시면 뭐냐면 위에서 2번에요. 위에서 세 번 했죠. 민법 129조에 의해서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했어요. 인정된 경우에 바로 밑에 맨 끝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이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대리행이 그럼 몇 조가 된다? 126조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누가 입증한다? 누가? 첫 번째 조 맨 끝에 본인이 입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장 넘겨요. 자, 적용범위는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대리 적용이 된다. 자, 이제 복대리죠? 복대리는요. 자, 그럼 이제 줄거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하는 경우가 거기까지. 여기죠? 여기 안 봐봐. 직접 대리한 경우죠? 직접 대리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다?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딱 여기까지만.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 대리권 소멸로 직접 대리인이 계약을 해. 두 번째는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해.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뭐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몇 조? 129조. 몇 조? 129조. 이렇게. 129조.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죠? 129조. 이렇게. 자, 그럼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럼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표현 대리에 관한 것이.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대리에서는 작년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적어도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그러면요. 98쪽 한번 봐봐. 98쪽. 98쪽을 보면 뭐라고 나왔죠? 무효라고 나와 있나요? 무효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